이지영의 비자월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지영 변호사님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으로 진출하는 일이 늘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이 한국 본사에서 미국 자회사로 직원을 파견할 때 이런 직원들은 어떤 비자로 미국에 가야 하나요? 미국에 파견되는 주재원들은 주재원 비자라고 불리는 L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법적인 신분으로 미국 내에서 경제 활동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주재원들을 영어로는 Intra-Company Transferee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은 주재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이 따로 있을까요? 예, 그렇죠. 미국 이민법에 따르면 주재원 비자는 미국으로 입국하기 직전의 3년 중에서 1년 동안 한국의 모 회사에서 근무를 했었어야 하고 미국의 자회사 또는 지점에서 간부급이나 또는 전문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일정 기간 동안 파견되는 분들에게 해당합니다. 네, 그러면 주재원의 비자가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도 궁금해요. 예, 두 가지가 있는데요. 주재원 비자인 L1의 경우 매니저나 임원급들의 직원이 받는 L1A가 있고요.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직종에 근무하는 직원이 받는 L1B,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재원은 동반 가족과 함께 비자를 받을 수도 있나요? 예, 그렇죠. L비자의 경우 비자 신청인 본인은 L1을 취득하고요. 배우자 및 만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인 경우에는 L2로 동반 비자로 미국에 가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주재원 비자의 경우에는 주재원 본인이 신청을 해야 하나요? 아니에요. 이 비자는 청원하는 사람이 비자 신청인 자신이 아니고 비자 신청인을 고용하고 있는 회사가 청원인이 되어서 신청을 해주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기간의 제한이 있는지도 궁금해요. 예, 비자가 두 가지가 L비자가 있잖아요. L1A의 경우는 처음에 3년을 받고 그 다음에 2년씩 2번 합해서 7년까지 연장이 가능하고요. L1B의 경우는 마찬가지로 처음엔 3년인데 2년 연장 기간을 한 번만 쓸 수 있어서 모두 5년까지 연장이 가능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이 주재원 비자로 영주권도 받을 수 있나요? 주재원 비자 자체가 영주권 신청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재원 비자 소지자가 영주권 신청을 하시기가 다른 비자보다 유리합니다. 일단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L비자는 미국의 영구 거주 의도를 가지면 받을 수 없는 다른 비移民비자와 달리 L비자는 비移民비자지만 듀얼 인텐트가 인정되는 비자입니다. 듀얼 인텐트란 이중의 의도라는 말인데요. 두 가지 의도, 즉 비移民비자로서 주재원만을 목표로 단기 거주의 의도를 가질 수 있고 동시에 추후에 영주권 신청의 의도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해도 이민법상 주재원 비자의 신분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비자나 신분 변경 신청을 할 때 내가 주재원 비자로 입국을 할 때 이미 영주권을 신청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미국에 입국했다 하셨더라도 결격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네, 그럼 L비자 소지자가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나요? 한국 국적을 소지하신 분이 미국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 뿐입니다. 가족 초청, 취업이민, 투자이민,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 이 셋 중에 본인의 조건에 맞는 방법으로 선택하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 주재원 비자의 경우는 취업이민 중에서 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다른 분들에 비해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 강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재원 비자를 받기 위한 조건들이 취업 이민에서 요구하는 조건들과 겹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지요. 미국 취업 이민 캐테고리에는 5가지가 있습니다. EB1, Employment Base 제1 캐테고리, EB2, EB3, EB4 그리고 EB5가 있습니다. EB1부터 EB4까지는 신청인이 취업을 함으로써 받는 취업 이민 비자 또는 영주권이고 EB5는 투자 이민인데요. 왜 이게 취업 캐테고리에 들어가 있냐면 신청인이 취업을 하는 게 아니라 신청인이 미국인을 10명 이상 취업을 시켜줘서 받는 비자이기 때문입니다. 자, 주재원으로 돌아와서요. 주재원의 경우 기업에서 취업 제안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자기가 일하는 기업에서 석사 이상 학력의 경우는 EB2 아니면 EB3 캐테고리에 해당이 되시고 본인의 역량이 뛰어나서 미국 국익에 기여할 수 있는 정도가 되시면 EB2 중에서도 NIW,
National Interest Waiver 캐테고리에도 해당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말씀하신 이 NIW는 무엇인가요? NIW는 신청 시 스폰서를 해줄 고용주가 필요가 없어서 독립이민이라고도 부르는데요. 본인의 자격 조건이 되시면 시도해볼 만합니다. NIW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될 만큼 내가 훌륭한 자격을 가지고 있다, 재능이 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열려있는 취업이민의 캐테고리인데요. NIW의 경우 논문의 피인용 수가 많고 특허를 여러 개 가지고 있고 그것이 실용화가 많이 된 분, 그리고 수상 경력이 있으신 분들, 해당 산업에 끼친 영향이 위대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이것을 문서로 증빙할 수 있다면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NIW는 취업이민에 있어서 필요한 단계 중에 첫 단계인 노동부의 고용 허가를 받는 까다로운 단계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수속 과정이 덜 번거롭고 또 덜 오래 걸립니다. 네, 또 그 이외에도 주재원 비자 소지자가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더 있을까요? L1A의 경우 다국적 기업에 몸을 담고 있다면 취업이민 캐테고리 중 EB-1C를 이용하여 다국적 임원과 매니저로서 영주권 취득을 하실 수 있는 특별한 이점이 있습니다. EB1에서 요구하는 다국적 기업의 요건과 L1A의 청원인인 기업의 요건이 같습니다. 왜냐하면 L1A를 받으실 때 주재원이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본사에서 미국으로 파견을 오셨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지부가 있지 않다 하더라도 일단 두 개의 국가의 사업체를 가지고 계신 기업이기 때문에 L1A를 받으신 분의 기업은 EB1C에서 요구하는 기업과 요건이 같아서 조건을 충족합니다. 그리고 EB1C 신청을 위해서는 비자 신청 또는 미국으로의 입국 직전 3년 동안 적어도 1년 이상 해당 회사나 해당 회사의 자회사에 근무했어야 하고 매니저나 임원급 역량으로 같은 고용주에게 서비스를 계속해서 제공하기 위해 미국에 입국한다는 것을 증빙해야 하는데 이것은 L1A의 비자 신청을 위한 조건과 같은 내용이라서 L1A를 받으신 분이라면 일단 EB1C의 기본 자격을 갖추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EB1C의 경우는 영주권 신청이기 때문에 좀 더 증빙해야 하는 신청자의 자질의 강도가 더 높습니다. 주재원 비자 소지자분께서 본인의 커리어나 자녀의 교육 등을 위해서 영주권이 필요하신 상황이라면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서 적합한 영주권 캐테고리를 결정하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지영의 비자월드, 우리 이지영 변호사님과 함께 미국 주재원과 영주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